저번 주에 숙제가 없었으니까 숙제 검사는 따로 없고, 자, 시작합시다. 어디 보자. 먼저 염색체에 대한 좀 얘기를 해야겠네. 저번 주에 했던 애가 이름도 쓰시면 돼요. 맞아. 저번 주에 했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 귀인 중반에서 조금 들었어. 앞부분. 저번 주에 그때 일찍 와서 조금 듣고 가지 않았어? 염색체 쪽? 염색체 쪽? 저요? 응. 저번 주에 일찍 오지 않았어요? 2시에? 몇 시요? 그때 4시가 아니라 2시에 오지 않았어? 아니었어? 그런가? 어쨌든 둘 다 왔네. 앉아. 어쨌든 저번 주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야. 염색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저번 주에 세포까지 했죠. 세포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세포의 구조에 이제 DNA라는 게 들어있고, 그 DNA가 뭉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색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염색체 먼저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잡으면 되는데, 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야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 생명체의 정보가 담겨있는 중요한 물질이야 라고. 그러면 그건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염색체는 DNA랑 DNA 플러스 단백질, 이거 두 개를 뭉쳐 놓은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DNA라는 게 있고, 이 DNA를 조금 더 이제 축소하면은 이렇게 한 가닥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한 가닥을 빙글빙글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염색체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DNA라면 DNA를 조금 더 축소해서 이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물질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구조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돋아 있습니다. 자, 얘를 그리기 이제 불편하니까 앞으로 어떻게도 그릴 거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요게 이제 DNA라고 하는 물질이고, 이 DNA를 돌돌 감기 위해서 접착제 역할을 해줄 이제 단백질이 좀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부른다. 염색체. 생명체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물질. 그래서 염색체 구성을 좀 보면은 이게 두 가닥씩 이렇게 존재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거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 개 있는데, 이때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예를 들면 얘를 1번 염색체, 얘를 2번 염색체, 얘를 3번 염색체, 얘를 4번 염색체,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지을 수 있겠을 거야. 그치?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염색체에서
만날 수 있는 뭐 43번, 44번까지 간 뒤에 이제 마지막 염색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얘를 45번, 46번. 자, 근데 이 부분이 남자랑 여자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요. 마지막에서 마지막 45, 46에서 염색체가 달라.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의 염색체를 뭐라 그러냐면 남성과 여성의 성을 가르는 염색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염색체랍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신체 중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눈이 두 개고 머리카락이 있고 이런 거는 공통이지. 하지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나머지 여기 1번부터 44번까지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남자랑 여자랑 누구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라고 해서 이거를 상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상염색체. 됐지? 여기 상자는 우리 상식이라는 말을 쓸 때처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노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2개, 그러니까 45번과 46번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성염색체로 작동을 하고 나머지들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특징이 뭐가 보여?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34, 33, 그리고 44. 또 그렇듯이 어때요? 짝꿍이 있어요. 같은 모양이 2개씩 반복되는 형태를 볼 수 있어. 왜 이러냐면 이거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는 거냐면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나머지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은 거야? 아빠한테서 받은 거야. 이렇게. 그럼 자, 예를 들어 3번을 엄마한테서 받았다라고 해봐. 4번 누구한테서 받은 거야? 그렇지, 아빠한테서 받은 거야. 만약 여기 있는 43번을 아빠한테서 받았다고 해봐. 44번 누구한테서 받은 거야?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한테서 꼭 반드시 한 개씩 물려받아서 이게 쌍을 이루는 형태로 염색체가 배열돼 있어요. 염색체가 그렇게 구성돼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의 관계는 모양과 역할이 똑같다. 그러니까 역할이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43번 염색체 여기에 실제로 어떤 그 유전적인 내용이 써져 있어. 무슨 내용이요? 흑발이라고 해봅시다. 흑발. 아빠가 흑발이야. 근데 엄마는 자 여기가 지금 보면은 머리카락에 대한 내용이죠. 엄마 염색체의 똑같은 위치도 뭐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뭐에 대한 내용? 아니야. 흑발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뭐에 대한 내용? 그렇지. 머리카락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게 엄마는 흑발이 아니라 금발이라 해봅시다. 이렇게 조합될 수 있겠죠. 금발인 엄마, 유전적으로 금발인 사람, 뭐 외국인이랑 결혼했겠지. 그래서 아빠는 흑발인데 엄마는 금발이야. 아이는 무슨 색깔로 태어날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는 무슨 색깔로 태어날 것 같아요? 그거는 갈색. 또 갈색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네, 금발로 태어날 것 같다. 아니, 흑발로 태어날 것 같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인하고 흑인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피부색이 흰색. 황인? 우리 같은 황인이 태어날까? No. 근데 이게 황인이라는 게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게 사실 한국인은 있잖아. 한국인은 황인이라는 이 항목에 넣기에는 피부 색깔이 너무 하얘. 그렇지 않아? 실제로 백인 바보잖아요. 우리랑 큰 차이가 없어. 진짜야. 그렇게까지 막 큰 차이가 막 나진 않아. 안타깝게도 대부분 흑인으로 많이 태어납니다. 흑인 많이 태어나고 백인은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룰 내용인데 이 유전자라는 건요 서로 힘의 세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흑발이랑 금발은 비교했을 때 흑발이 더 좋은 거야? 금발은 나쁜 거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지? 유전적인 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힘이 세냐 안 세냐야. 흑발과 금발 같은 경우는 얘가 힘이 세요. 얘가 힘이 약해요. 그럼 흑발 금발 결혼하면 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어. 그럼 나는 머리카락색이 뭘로 발현된다? 얘로 발현돼요. 얘가 발현이 안 돼요. 아예. 얘만 발현돼. 이런 관계. 그러면 이 금발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이제 발현 안 되는 걸까요? 나는 그래. 하지만 내 아이는 좀 다를 수 있어. 내가 만약 다른 여자랑 또 이건 내 유전자라고 또 해봐. 자, 내 유전자인데 아빠는 흑발이야. 엄마는 금발이야. 그래서 내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배우자를 만났어.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도 역시나 나랑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흑발, 금발이야. 그러면 아주 낮은 확률, 25%의 뽑기 확률로 내가 아이한테 이걸 주고 엄마도 아이한테 금발 유전자를 주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금발끼리 만나면 금발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흑발, 엄마도 흑발인데 아이는 갑자기 금발이 태어나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 유전자란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자 방금 얘기했던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역할과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생명체의 몸속에 2개씩 짝꿍 형태로 들어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모양은 한자로 모양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네, 같다라는 말의 한자어 알아? 서연이? 그렇지. 같을 동. 그래서 이걸 상동관계라고 합니다. 상동.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말한다. 상동이라고 합니다. 상동. 자, 다음. 여기가 흑발이 유전자가 쌤이 있다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 허리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이걸 동원체라 부르거든. 얘를 이름을. 얘들아 이것도 기억해야 돼. 동원체. 이름을 동원체라 그래. 그냥 허리야. 자, 이 동원체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가닥이 이제 돋아나 있는데 여기 위쪽에 두 가닥인 이유가 얘로 똑같이 복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똑같이 여기다 복사한 거야.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얘를 똑같이 여기다 복사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유전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흑발 유전자가 여기. 이제 한 오타 토시도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복제돼 있거든. 지금 이게 다 두 가닥씩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복제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원래 염색체는 이런 모양이거든. 원래가 이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걸 복사 이렇게 이걸 반대로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왜 복사하냐면 이걸 반으로 나눠 가져가려고.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 이제 들어있는 유전 물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똑같이 나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같은 내용이 써져 있거든. 이렇게 서로 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 즉 서로 분신 같은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염색 분체 관계라고 합니다. 자, 염색 분체라 불러요. 자, 분체라고 하는 표현 중요, 상동이라고 하는 표현 중요.
그래서 분체 관계이냐 상동 관계이냐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하나 더.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46개야. 그리고 저기 개, 아니 초파리가 8개. 그리고 감자가 있었을 텐데 감자가 48개. 개 같은 경우는 78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초파리는 좀 동물이 하등하죠. 감자, 그리고 개. 동물이 좀 더 똑똑해질수록 어때요? 염색체 개수가 많아지죠.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감자가 초파리보다 똑똑해요? 그렇게 치면 자, 개는 78개고 사람은 46개니까 개는 사람보다 고등한 종족이다. 맞아요, 틀려요? 염색체가 많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사람은 초파리보다 고등한 종족이다. 맞아요? 맞아요? 자, 감자는 그럼 사람보다 고등한 종족이다. 그러면 사람은 감자보다 고등한 종족이다. 그건 맞아요? 사람은 개보다 고등한 종족이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바퀴벌레보다 사람이 좀 더 고등한 종족이다. 맞아요? 끄덕끄덕? 오케이. 바퀴벌레는 약 지금 지구에서 출현한 지 약 3억 년 정도 지났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진화 과정에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약 2만에서 10만 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생물체가 고등한 종족이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 자체를 생각해 보면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을까요? 그런 걸까요? 아니야? 서윤이 너 입장 어때? 고등하다는 건 어떤 의미야? 생물체가 고등하다. 고등 종족이다. 하등 종족이다. 라고 하는 거. 어? 등수가 높다. 그렇구나. 서윤이는 어때? 어떻게 생각해? 여러 가지 응. 개로 따지면 응. 여러 가지 견종이 나오잖아요. 어어. 그런 거 같이 사람은 흑인, 백인 이런 식, 황인도 이런 식으로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감자 같은 거는 막 여러 가지 모양이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잖아요. 오. 논리가 뭔가 막 있는데? 괜찮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게 틀렸다 할지라도 너의 생각을 그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은. 모세는 어떻게 생각해? 고등하다? 똑똑하다? 가 맞는 말이야? 아니면 잘 살아남는다는 의미야? 어떤 환경에서든 잘 적응한다? 아니면 그냥 지능이 똑똑하다? 아니면 신체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퀴벌레를 씹어 먹을 수 있다. 가능은 하지. 안 먹을 뿐. 바퀴벌레가 사람을 씹어 먹을 수 있다. 바퀴벌레 사람을 이긴다. 둘이 싸우면 이긴다. 그런 거야? 고등하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 너의 입장에 너가 생각하는 건 어때? 적응을 잘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뭐 다 들을 수는 없어가지고 시간상.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어렸을 적에는 이제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어른이 되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생명체는 애초에 이런 개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바퀴벌레랑 우리 인간이랑 생존 경쟁을 펼치다 할 때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바퀴벌레 약 칙 뿌리면 죽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면 운석 이제
달의 크기의 약 4분의 1의 크기에 달하는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다. 그래서 지구의 지각이 다 뜯겨나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재앙이 펼쳐졌을 때 바퀴벌레의 생존율이 높을까? 인간의 생존율이 높을까? 생각해보면 바퀴벌레가 생존율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실제 중생대 때 운석 충돌에서 살아남은 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운석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주일간 평균 기온이에요. 기온이 500도였어요. 지구가 500도짜리 5분이 됐어. 인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익었겠죠. 그래서 공룡도 멸종을 했어요. 그런 환경에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바퀴벌레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걔들은 어딜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땅속에 들어갈 수 있어. 땅속에 들어가서 그런 온도를, 환경을 좀 피한 거예요. 그런 능력들. 우리가 어쨌든 이제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다 봤을 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고등하냐 하등하냐를 따질 수 있는 개념의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정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질 수 있다. 물론 이거는 할 수 있지. 누가 더 지능적으로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는 할 수 있지. 그렇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생물체의 고등하냐 하등하냐 할 수 없다. 자, 이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염색체의 개수랑 생물의 요거를 따지는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선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 번째, 그게 고등하냐 하등하냐가 만약 실존한다 하더라도 그게 염색체 숫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틀린 점은 애초에 이 개념은 써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고등하냐 하등하냐 이런 거. 혹은 똑똑하냐.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 이제 똑똑하냐 지능 순으로만 봐도 개가 사람보다 염색체가 많아. 그러니까 개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렇지? 대부분의 개들은 사람의 7세에서 8세 정도의 지능이란 말이야. 개들도 눈치가 있고 감정이 있고 화낼 줄도 알고 삐질 줄도 알고 별거 다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상당히 높은 동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걔들이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초전도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기차를 만든다거나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를 돌아가 가지고 이제 염색체의 종류를 봤을 때 아니 잠깐만 13페이지. 자, 학습 내용 체크. 이거 좀 풀어볼까? 이거 해보자 이거. 학습 내용 체크 1번부터 7번까지 해봅시다. 응? 응? 이거 그냥 이거는 염색체 수와 생물별 염색체 수 이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 염색체 수가 많다고 뭐 더 진화하거나 더 좋은 생물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미안.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사실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깜빡했다. 너희들 이거 공통점 알겠니 그러면? 근데 공통점 뭔지 알겠어? 그렇지. 짝수예요. 짝수. 그러면 수학에서 짝수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아니? 배웠니 혹시? 수학에서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 어떤 수가 짝수다? 오! 비슷해. EN이라고 표현합니다. 짝수를. 홀수는 뭐라고 표현하게 그러면? No! 3n으로 해버리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 n이 여러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좋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해요. 2n 빼기 1로 해도 되고 2n 플러스 1로 해도 되고 이게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게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사람은 2n은 몇이다? 4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2n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 짝꿍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짝꿍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가 온전히 있는 상태로 총 개수는 몇이다? 46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이걸 자 봐봐. 이 둘 중에 1번, 2번 둘 중에 반 갈라가지고 하나만 뽑아. 둘 중에 하나만 뽑아. 둘 중에 하나만 뽑아. 얘도 둘 중에 하나만 뽑아. 얘도 둘 중에 하나만 뽑아.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염색체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짝꿍 중에 하나씩 뽑아냈으니까 n개가 되죠. 그 n개는 몇 개예요? 그렇죠. 23개인 상태가 될 겁니다. 이 표현 뒤에서 이제 오늘 나오게 될 테니까. 자, 그러면 감자 한번 봐봅시다. 감자는 2에는 몇이에요? 어디 보자. 윤서연이. 감자 2에는? 그렇지. 감자의 n은? 그렇죠. 생물체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다른 생물들 냅두고 우리가 다룰 거는 바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만 몇 시야? 35분. 학습 내용 체크 1번부터 7번 풀어보고 14페이지 해봅시다. 학습 내용 체크 일단 먼저 풀어봐. 선생님 물 좀 갖고 올게. 다 해봤지? 1번 생물의 생장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며 일어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세포라고 해야 되고 2번의 답은 세포 분열 전의 세포는 2번을 안 했네. 선생님 설명 안 했군요. 자, 이번에 답을 바로 얘기하기 전에 수업 내용 좀 들어가면서 같이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기 어떤 세포가 있어, 얘들아. 세포가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분열을 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할 거야. 그지? 그리고 얘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크기가 작아졌잖아. 다시 성장을 하겠지. 이렇게 얘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성장을 하겠지.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분열이 될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여기 세포가 분열하기 전 모체가 되는 거를 모세포라고 부릅니다. 모세포. 그러니까 모자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 세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포가 분열돼서 이게 분열된 나중에를 딸세포라고 부릅니다. 딸세포. 그래서 나도 이거를 중학교 때 처음 배워가지고 그때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좀 따졌거든요. 왜 이게 아들세포가 아니고 딸세포입니까? 따졌더니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바로 납득을 했어요. 왜냐면 아들은 커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딸은 엄마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네이밍이 정해졌대요. 그거 듣고 일리가 있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공식 용어입니다. 딸세포입니다. 아들세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딸세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성장해서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다시 모세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엄마세포가 되고 다시 딸세포가 태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 체크 2번의 답은 알겠죠? 세포 분열 전을 뭐라 부른다? 그렇지, 모세포. 그리고 분열 후에는 딸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혹은 클수록 세포막에 통하는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지? 물질 교환하려면 세포가 어디 보자. 준이 뭐 할수록? 오케이, 작을수록. 정답. 핵 속에서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되어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로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세 글자. 윤서연이 이건 뭐라고 해? 염색체. 굿. 다음 5번 하나의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은 두 가닥의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은체. 이거는 뭐라고 하죠?
서로 분신 같은 관계의 가닥. 그렇지, 그렇지.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 서로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은 거. 이거를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다음 모세 6번.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짝꿍 염색체를 뭐라 한다? 상동. 그렇죠. 상동이라고 한다. 7번. 사람의 염색체는 총 어디 보자. 이건 서윤이.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 46개. 이 중 상염색체는 44. 성염색체는 2개. 굿. 잘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포가 분열해서 딸세포가 되는 이 과정이 있죠. 여기 기간이 꽤 짧은데 여기를 분열기라 불러요. 분열기.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 분열기라 부르고, 그 다음 딸세포가 모세포로 다시 이제 쉬면서 좀 천천히 쉬면서 다시 성장하는 시기를 뭐라 부르냐면 간기라 부른다. 간기. 그 다음 간기가 충분히 지나서 이제 얘가 분열할 수 있을 만큼 커져가지고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분열기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딸세포가 된 애들이 또 쉬면서 그 뒤에 또 간기가 오겠죠. 그 다음 또 분열기 오겠죠. 간기 오겠죠. 분열기 오겠죠. 간기 오겠죠. 이게 계속 무한 사이클 반복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걸 뭐라 하냐면 세포의 주기라 불러요. 세포 주기. 이때 분열기는 실제로 분열이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럼 이 간기 때 뭘 하는 거냐면, 이 간기 때는 크게 두 가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분열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미리 여기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때 DNA를 복제해요. DNA를 미리미리 복제해 놓는다. 그래서 분열기 때 제대로 잘 분열해서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간기는 요거 두 개만 잘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분열이 일어날 때, 어디 보자. 그래서 분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고, 쏘리. 여기 분열기 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더 할게. 분열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고, 체세포 분열. 두 번째는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 있어요. 이 둘이 목적이 좀 달라. 목적이 다르니까 과정도 좀 디테일한 면에서 많이 달라. 큰 맥락은 어차피 세포를 분열하는 거긴 하지만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물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실제로 수업도 해보고 시험 문제를 너희들이 중3 때 풀어보게 했을 때 되게 많이 힘들어해. 여기는 제일 힘들어해. 물리보다도 힘들어해. 일단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에선 전체 흐름을 잘 익히시고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거 진짜 꼼꼼하게 외울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외우면은 아마 점수 잘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체세포 분열부터 보죠.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려면 이 체세포 분열을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용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거 왜 할까라는 걸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어야 돼. 체세포 분열 왜 할까라는 거 자, 이거를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 세포 입장에서야. 세포 입장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거야. 똑같은 거.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만든다는 거지. 왜 똑같은 거 만들까? 왜? 두 가지 배웠죠? 저번 시간에 두 가지. 뭐였어? 그렇지. 성장하거나. 또 다쳤을 때 뭐 하거나? 다쳤어. 세포가 소실됐어. 거기 다시 메꿔야 되잖아. 뭐 할 때? 회복. 그렇지. 재생. 이런 거 하려고.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근데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말한다는 건 이 체자가 뭐냐면 몸이란 뜻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세포 분열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찢어지면 그 피부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분열하고요. 혈관이 만약 찢어졌어. 그 혈관벽을 구성하던 것도 다 세포거든. 그 세포들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역시나 옆에 있던 세포들이 증식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아주는 거지. 다시 복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체세포 분열은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만든다는 건 이 똑같다는 게 역할과 구성, 심지어 무엇까지 DNA까지도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똑같은 DNA를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편, 서로가 같은 동지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DNA를 정확하게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DNA가 똑같아야 되니까 아까 간기일 때 DNA를 복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복제해 놓고 한 부씩 더 복제해 놓고 그때 분열기 때 나눠 가져가면서 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세한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가자. 먼저 체세포 분열 이제 일어날 때 쌤이 간기부터 먼저 조금 보여줄게. 간기 때는 세포는 어떤 모습인가를 놓고 보면 원래 DNA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 얘들아. 원래 DNA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그리면은 너무 이 그림에 쌤이 넣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걸 실지렁이처럼 이렇게 그릴게. 오케이? 알겠지? DNA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DNA가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핵 속에 DNA가 풀어져 있어서 실제로 이 DNA에는 그 유전 물질들이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정보들이 써져 있어서 이 정보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설계도야, 설계도. 세포가 자신이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도, 그러니까 요리 레시피 책처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설계도가 적혀 있고 이 세포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얘를 스캔해가면서 그때그때 생산해요. 필요한 물질을 생산해서 알맞게 써.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설계도인 게 이제 분열을 하려면 역시나 A 설계도가 한 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A 설계도라고. 그리고 B 설계도가 있으면 똑같이 B 설계도를 이렇게 양산을 해요. 이렇게 복제를 해놓은 다음에 얘를 미리 이제 분열이 시작되면 뭉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뭉쳐요. 그러면 여기다가 B, 여기다가 B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도 이제 뭉칩니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럼 여기에 A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여기도 A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겠죠. 알겠죠? DNA를 똑같이 복제한 다음에 그걸 염색체로 포장해놔. DNA를 만들어 놓고 염색체로 포장을 미리 감길 때 해. 그래 놓고 이제 분열 스타트 되면은, 자, 분열의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전기입니다. 전기. 여기서부터 이제 분열기인데 분열 시작이야. 전기일 때 이제 세포의 형태를 보면, 자, 이 핵은 동그란 막으로 단단하게 이제 꽤 튼튼하게 보호받고 있었는데 결국 나눠서 가져가야 되잖아. 그럼 이 보호막이 계속 방해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보호막을 풀어버립니다. 대신에 DNA들이
어떻게 이쁘게 포장돼 있을 때, 그렇지? 포장 미리 시켜놓고 이제 핵막을 조금씩 지웁니다. 자, 그래서 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염색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드러납니다. 쌤이 4개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핵을 이루고 있던 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핵막 사라짐. 두 번째, 염색체가 등장하고요. 또 여기서 어떤 로프 같은 게 내려와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방추사라 부르거든. 그래서 방추사라고 부르는 녀석이 형성되기 시작해. 방추사가 뭔가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방추사는 별거 없어. 그냥 밧줄이에요. 밧줄같이 생긴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아줄 같은 게 이렇게 돋아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염색체의 구조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염색체는 그냥 DNA가 섞여 있는, 이제 DNA가 뭉쳐 있는 덩어리야. 얘는 근육이 아니야. 근육이 아니라면 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분리되는 능력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분리돼서 이걸 반으로 갈라가지고 한 부씩 나눠 가져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 도움이 바로 방추사가 그 도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돋아 나오지. 자, 얘가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3번 중기 한번 봐봅시다. 중기. 시간이 지나서 중기라고 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은 언제부터 중기라고 부르냐면 이 염색체들이 반으로 분리되기 위해서 예쁘게 여기에 아주 예쁘게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옆에 이게 가운데에서 누워. 이렇게 염색체들이. 이걸 염색체의 중앙 배열이라고 하거든. 이게 중앙으로 배열돼. 그러면 이 방추사가 유도 기능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가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된 다음에 자, 확대해서 좀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방추사가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 그런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당겨.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반으로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아까 여기 A라고 써져 있다 했잖아. 그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면 위쪽으로 이동한 거랑 아래쪽으로 이동한 거랑 DNA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애초에 그렇게 나눠 가져가려고 복제를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반으로 이렇게 나눠 가져서 한쪽씩 세포가 나눠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방추사가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해서 허리 부분을 서로 잡고 당겨서 이렇게 찢어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염색체다라고 하면 방추사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이해됐지? 그런 느낌이야. 여기다 똑같은 글씨 써놓고 이렇게 나눠 가져가는 거지. 자, 그래서 중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염색체가 중앙 배열. 염색체가 이제 중앙에 배열된다. 이거랑 이제 방추사가 연결된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후기. 후기를 보면은 이게 후기가 제일 별거 없어. 그냥 방추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매달려서 이제 염색체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줄을 이렇게 허리에다 묶어놓고 누가 뒤에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서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 염색체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끌려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게 잘 나와 있다. 봐봐. 여기가 이렇게 분리되고 있잖아. 지금 보여? 그지? 이렇게 분리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위쪽 가닥하고 아래쪽 가닥하고 분리되고 있잖아. 자, 준이, 이 위쪽과 아래쪽 가닥을 부르는 관계를 지칭하는 말은? 상동은 얘랑 짝꿍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의 염색체 안에서 위쪽 가닥, 아래쪽 가닥, 이걸 말하는 말은 뭐였죠? 서로 분식 같은 존재. 힌트. 염색. 그렇지. 분체. 이거야. 자, 쌤이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시험 문제에서, 2학기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요 후기에서 지금 분리되는 게 어떤 염색체의 어떤 부분이 분리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한 내용이 많다 했죠? 염색 분체가 분리. 잘못 썼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해도 맞긴 한데 이걸 더 좀 딥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 5번째 마지막 말기가 맨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핵을 구성하는 DNA가 종류별로 잘 분리가 됐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잘 분리가 됐으니까 이젠 세포의 몸통이 분리돼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식으로 세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랭이 떡처럼 여 부분이, 여기 허리 부분이 점차 스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래 세포가 이런 모양이었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더 파이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게 더 파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마치 땅굴 파지듯이 세포의 몸통이 점점 파지다가 이게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똑 하면서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제 세포가 분리돼 버리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파여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지? 마치 사람으로 치면 여기 허리에 있는 살들이 안으로 이렇게 모이다가 허리가 요만해졌다가 이게 마지막으로 똑 하면은 상체 같이 딱 분리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걸 뭐라 부르냐면 세포질이 분리된다. 세포질이 분리된다 라고 하고, 또한 이제 여기에 있는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염색체가 이렇게 있겠죠. 이거를 다시 이렇게 감싸야지, 이제. 그지? 다시 이렇게 감싸는. 이렇게 다시 감싸는. 이제 핵막과 인이 핵막 생성. 핵막이 다시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지요? 자, 얘 같은 경우인데 동물 세포는 이게 가능하거든. 근데 식물 세포는 이렇게 스스로 똑 떨어지는 게 불가능해서 식물 세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갑자기 이 세포의 몸통 안에서 뭔가가 자라나기 시작해. 안쪽에서 뭔가가 자라나면서 세포를 안에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 부르냐면 세포판이라 불러.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세포판. 그래서 세포판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분리가 완료되면 이제 이 세포판이 굳으면서 세포벽이 돼요. 그래서 얘가 다시 세포벽으로 이렇게 변하거든. 그러면서 세포가 2개가 되는 거야. 이제 비유를 하자면 갑자기 몸속에 있는 배에서 뼈가 자라나는 거야. 뼈가 자라나면서 이걸 허리를 이렇게 뼈가 이렇게 판처럼 자라나는 거지. 판처럼 자라나서 허리를 이제 허리를 양단하듯이 이렇게 쫙 마치 물이 빙판에 얼어가듯이 이렇게 쫙 퍼지면서 닿으면은 이제 상체랑 하체랑 이제 위아래로 분리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가 난다는 거죠. 상상을 굳이 해보자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식물세포. 그래서 이 말기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리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이들 한 문제 출제가 오케이, 좀 쉬었다 갑시다. 휴식. 이번에는 이제 생식 세포 분열을 좀 볼 거야. 자, 생식 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목적을 잘 봐야 돼요.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그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자손을 만들 때 생각해 보면 여기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서로 46개씩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이한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싶어. 자신의 염색체를 다 주고 아빠도 자신의 염색체를 다 줘.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돼? 염색체가? 어떻게 돼요? 자손이? 92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랑 얘랑 염색체 수가 다르네? 다른 종족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더 이상 같은 종이 아닙니다. 원래 같은 종이라는 거는 같은 염색체의 숫자를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근데 자기랑 운 좋게 똑같은 이제 짝을 만나가지고 얘도 92개야. 어떻게 돼? 또 자손을 낳으면 184개가 되네. 이거 세대를 계속 거듭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와우! 수천, 수만 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때는 인간이라고 부르기 힘든 상태가 되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만약 자 실제로 이렇게 46개가 진짜로 만나서 수정체가 이루어지면은 사람은요 애초에 발생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진짜로 정자에 46개가 염색체가 다 들어있고 여자 쪽에 난자도 46개 염색체가 다 들어있어서 걔 둘이 진짜 만나가지고 이제 아기가 될 수 있는 수정체가 됐다고 하면 이게 수정체까지 갔는데 그냥 죽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염색체란 건 일종의 프로그래밍 코딩이에요. 코딩이 이제 이렇게 너무 많아 버리면은 꼬이는 거죠. 상태가 꼬이면서 사람으로 발생을 못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염색체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자랑 남자랑 만났다고 했을 때 이 둘이 자 46개인데 자손도 46개를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바로 그거죠. 여자 쪽에서도 몇 개만? 23개만. 남자 쪽에서도 몇 개만? 23개만 물려줘야 그래야 그 다음 자손이 역시나 46개가 될 겁니다. 또한 이제 그럼 이 자손과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개체가 만나가지고 또다시 자손을 만들 때도 역시나 23개 여기도 23개를 물려줬을 때 46개가 유지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대를 반복하더라도 염색체 숫자가 유지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왜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가? 말했을 때 결국 우리는 자손을 남겨야 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자손을 왜 남겨요? 라고 한다면은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건요. 쌤 생각에 생명체는 사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즉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치? 생명체가 영원히 사는 게 매우 힘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넘겨서 그러니까 사실상 생명체는 영원히 살아가는 건 거야.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정의를 우리 사람의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염색체, 즉 DNA 정보까지 접근해 보면은 걔는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로 넘기고 또 다음 세대로 넘기고 또 다음 세대로 넘기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들은 본능적으로 자손을 남기는 거고요.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반반씩. 그래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에서 세대를 거듭해도 자, 이서연이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유전자. No, 세 글자. 유전자도 물론 세 글자긴 하지만. 색채. 그렇지, 염색체. 염색체의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반씩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어떻게 할지 좀 들어가야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how에 대한 걸 봅시다. how. 생식세포 분열은 결국 핵심은 이 분열이 일어날 때 분열 과정에서 EN, 그러니까 짝수인 EN계를 N계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N계로 감소시켜야 돼요. 그죠? 사람으로 치면 46개에서 몇 개로? 23개의 염색체만 뽑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체세포 분열과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체세포랑 비교해보면 체세포는 EN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치?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은 딸세포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변할 때 이걸 줄여야 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걸 방추사한테 알아서 맡기면은 개판나요. 방추사는 지능이 없어. 멍청해. 그렇기 때문에 걔한테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는 조금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일종의 방추사를 속이는 트릭 같은 기법을 사용합니다. 생식세포 분열의 첫 번째 이제 이거를 1기, 2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우리 드라마에서도 1기, 2기가 있듯이 이 생식세포 분열도 1기, 2기가 있어요. 그래서 1기 전기부터 보자. 1기 전기. 자, 먼저 여기에 큰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그림 좀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지? 딱 붙어 있거든? 딱 붙어 있어요. 자,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여줄게. 좀 확대해서 보여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염색체의 허리를 담당하는 게 동원체인데 동원체에 이렇게 돼 있어.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랑 부르는 말을 상동이라 부른다 했잖아.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 상동 염색체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아예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나처럼.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선생님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게 상동 염색체 얘들아, 너희들 머릿속에 말이 우리 용어는 상동이라 부르지만 계속 상동이라 부르지만 이 상동이 아직까지도 잘 뭔지 조금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면은 이 상동을 이렇게 생각해. 짝꿍. 짝꿍 염색체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니까 얘 둘이 서로 짝꿍인 거야. 엄마한테서 하나 받은 거, 아빠한테서 하나 받은 거 역할이 똑같은 애들끼리 짝꿍인 건데 이런 짝꿍 역할을 하는 상동 염색체를 몇 개예요? 지금 염색체 이거? 자, 염색체의 개수를 셀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동원체 개수를 세면 돼. 동그란 거 개수. 몇 개야? 2개야. 그치? 상동 염색체 분명 2개거든? 이 2개를 붙여서 한 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개처럼. 실제로는 2개가 맞아. 2개가 맞는데 누가 볼 때 방추사라고 하는 녀석이 봤을 때 저거 하나인데? 라고 착각이 들게끔 2개로 붙여놓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그래서 이거를 이가 염색체라 불러요. 자, 중요한 용어입니다. 어찌 보면은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 과정의 첫 단계로서 핵심이에요.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자, 그래서 이제 1기 전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가 염색체가 형성됩니다. 아까 체세포 분열과는 중요한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꽤 많아요. 그리고 자, 이제 방추사가 나오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핵막이 사라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핵막이 사라졌다는 것도 기억하고 핵막 없어짐. 그리고 이제 방추사 형성. 방추사 생겨나기 시작함. 선생님이 이제 더 단순하게 보여줄게. 방추사 생겨나기 시작했고 핵막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 그럼 두 번째 중기 한번 볼게요. 아까 체세포 분열 했을 때 내용을 잘 들었으면은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자, 1기의 중기를 한번 봅시다. 이걸 그냥 1기라기보다는 이제 1분열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선생님이 사실 쓰기 귀찮아가지고 더 줄였습니다. 1기, 중기라고 봅시다. 중기에는 이 여기 염색체들이 중앙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가 염색체도 이 뚱뚱하게 이게 2개를 접합시켜 놨으니까 이렇게 통통한 뒤 얘가 이렇게 중앙에 배열되는 거지. 여기서도 이렇게 중앙에 배열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얘들아 중요한 퀴즈 들어간다. 잘 봐. 잘 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네들을 처음 상태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여기 염색 분체 있죠? 이 염색 분체에 예를 들어 대문자 A라는, 자, 여기 써져 있는 유전자를 대문자 A라 합시다.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한 게 얘야. 그지? 복사한 게 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거든. 됐지? 그다음 여기에는 이건 엄마한테 받은 거면 이건 아빠한테서 받은 거기 때문에 유전자가 물론 차이가 있지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한 알파벳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일한 알파벳을 사용하되 차이점을, 이게 얘는 엄마 거 얘는 아빠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이제 뭘로 표기하면 좋겠어요? 보세요. 뭘로 표기하면 좋을까? A 프라임. 오, 괜찮다. 근데 선생님 손 잘할게요 그냥.
A 프라임도 좋은데 소문자로 할게요. 소문자를 더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자, 얘도 역시나 자, 얘는 두 번째니까 대문자 B, 대문자 B. 어디 보자. 못에 다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소문자 B, 소문자 B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됐지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봐. 잘 봐. 지금 이거 두 개 묶어가지고 이가 염색체 만든 거란 말이야. 얘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얘 둘에 묶어가지고 얘 만든 거야. 됐지? 자, 이때 방추사가 그러면 이렇게 돋아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연결이 돼서 얘를 뜯어가. 뜯어가는 거야. 자, 이제 이거 설명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선생님 생략할게. 자, 이가 염색체가 이제 분리돼서 뜯어가. 중앙배열 돼가지고 그럼 이제 2기 후기가 됐을 때 이게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얘는 위로 갔어. 얘는 아래로 갔어. 얘는 아래로 갔어. 근데 얘는 위로 갔어. 이렇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조건 얘가 위로 가는 게 아니야. 얘가 뒤집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래로 가고 누가 위로 갈지는 랜덤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지금 이 위로 올라간 게 누구라는 거야? 대문자 A. 얘라는 거야. 얘는 아래로 내려갔다 했지. 그럼 얘가 소문자 A야. 그지? 그리고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간 거 둘 중에 누구야? 소문자 B네. 얘가 소문자 B. 얘는 대문자 B. 이렇게 조합돼 있어. 자,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 이렇게 조합돼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은 이렇게 조합돼 있어요. 이걸 마지막 단계까지 여러분 추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와우. 자, 빨리 합시다. 자, 다음 4번. 이제 말기가 되면 이제 미안. 말기 좀 잘못 그렸다. 이제 말기가 되면 세포가 이런 식으로 세포질이 분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염색체와 여기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존재할 거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핵막과 인이 다시 생겨나겠죠. 그래서 핵막과 인이 다시 이렇게 생겨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아이씨 미쳤나봐. 왜 이러지? 2기가 아니고 1기잖아. 여기도 1기고 이렇게. 뭔가 오타가 많네. 자, 다음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바로 가는데 1, 2, 3, 4, 5번 아씨 이거 좀 지워도 되지? 이거 지울게. 선생님 위치를 좀 맞추고 싶어가지고. 자, 5번 2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이제 간기를 주지 않아요. 휴식기 그런 거 없어. 바로 간기 없이 바로 스타트. 그러면 이제 세포는요 2개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분리가 돼서 2개가 된 상태야. 2개인 상태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아이고 잘못 그렸다. 두 쌍 염색 분체 두 쌍 염색 분체 두 쌍 이렇게. 자, 전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방추사가 그러면 양쪽 끝단에서 이렇게 돋아 나와요. 방추사가 이렇게 돋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돋아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자 6번 이제 중기를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눕혀서 보여줄게. 자 이제 이 염색체들이 세포의 중앙에 이쁘게 배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의 중앙에 이쁘게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방추사가 나와서 연결, 방추사가 나와서 연결, 또 나와서 연결, 또 나와서 연결,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역시나 여기서도 방추사가 연결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갈죽해서 가져가는 거지. 반으로 갈라져서 가져간다. 그러면 마지막 7번. 이제 후기를 봅시다. 후기에서 보면 얘가 떨어져서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래서 방추사가 이제 염색체를 끌고 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또한 여기서는 큰일 날 뻔. 쏘리. 아씨 오늘 왜 이러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네 나도. 피곤해서. 이렇게 하나 가져가야지. 큰일 날 뻔. 이렇게 나눠 가져가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8번 이제 말기 단계까지 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조랭이 떡으로 이제 스스로 분리가 일어나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쭉 분리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A라고 해볼게요. 됐죠? 여기가 A예요, 지금.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A라고 하자. 여기가 A라면 얘네들 유전자형을 다 찾으시오.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 누가 A인가? 뭐 쉽죠? 얘가 A죠. 그죠? 다음 모세 해볼까? 여기 대문자 A의 짝꿍이 되는 이 파란색 염색체 얘는 소문자 B 굿. 그렇죠. 그 다음 은퇴. 그러면 이 세포 옆에 있는 얘는 누구야? 소문자 A. 여기는 대문자 B 라고 할까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 이게 어려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대로 이거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구성될 것 같이 생겼잖아. 아니야. 여기 잘 보면은 지금 얘가 이 상태 자체가 이게 AA
대문자 AA가 더블로 있어.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AA 그리고 여기는 스몰 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AA 그리고 스몰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대문자 A 그리고 여기가 소문자 A 이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잖아. 대문자 A. 그지? 걔가 분리됐어. 여기 대문자 A지? 그지? 얘가 분리돼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뭐야? 대문자 A. 그렇지. 여기 대문자 A야. 이런 거 엄청 조심해야 돼. 문제 풀 때. 여기가 대문자 A랑 소문자 B랑. 그러니까 얘랑 얘는 체세포 분열이야 지금. 똑같은 거야. 사실상 그래서 이기는 뭐랑 똑같다? 사실상 체세포랑 동일한 체세포 분열과 동일합니다. 얘가. 과정상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두 개의 세포가 서로 체세포 분열한다 라고 받아들여도 될 정도로. 됐지? 윤서. 아니 서윤이 미안. 서윤이.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오. 그럼 얘는? 오케이. 얘는? 좋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리 과정, 염색체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그걸 추적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좀 지읍시다. 자, 지금 생식세포가 그럼 총 몇 개 자,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최종적으로 2기까지 분열을 다 마쳤을 때 생식세포가 총 몇 개 생긴다? 몇 개? 4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남자랑 여자랑 조금 다른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하나로부터 분열을 2번 거쳐가지고 총 4개가 생겼을 때 각각의 세포들에다가 전부 다 꼬리 달고 모토 단 다음에 이제 만들어주면 정자 4개 이렇게 생식세포가 총 4개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자는 좀 달라요. 그리고 남자는 이 과정을 언제 하냐면 태어나자마자는 할 수 없고 주로 청소년기,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성징이라 하죠.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게 가능한데 여성은 좀 달라. 여성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이걸 미리 다 해놓습니다. 태아 때부터 해가지고 자 이것도 조금 또 맥락이 좀 다른데 자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 그러면 하나의 이걸 난모세포라 부르거든요. 난자의 모세포라는 건데 난모세포 하나 가지고 그럼 난자를 4개 만드냐? No. 그러면 비효율적이야. 아니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생존에 불리해. 난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난자가 정자랑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돼서 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채 일주일을 버텨야 되거든요. 혼자서. 엄마 뱃속에 연결되기 전까지 일주일을 스스로의 영양분을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작으면 불리해. 그래서 난자들은 서로 죽음의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오징어 게임하고 비슷하면 돼요. 서로 가위바위보 해. 최후의 승자를 하나를 정해. 하나 생겨나겠죠? 나머지들은 다 죽어. 모든 영양분을 한 마리한테 다 몰빵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엄청 크게 나와요. 그래서 난자는 크기가 큽니다. 자, 너희들 지금 펜 들고 있지? 펜으로 책이라든지 노트에다가 점을 콕 찍어봐. 살짝 이렇게 콕 찍어봐. 이렇게 콕 찍는 거야. 그게 난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크기가 큰 세포는 난자가 유일해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난자가 작은 편에 속한데 우리가 먹거나 볼 수 있을 만큼 큰 난자를 가진 생물들이 많죠. 선생님은 그래서 매일 난자를 하나씩 먹어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10억 마리 정도 치킨으로 변하는 이 동물은 누구예요? 닭이죠. 닭의 난자가 뭐예요? 계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계란이 난자 하나짜리 세포인 거야, 그냥. 엄청나게 큰데 걔는 그렇게 왜 크냐면 사람은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이제 공급받기 시작할 수 있거든. 하지만 병아리는 그게 아니야. 그냥 그 난자에 있는 모든 영양분으로 자기가 처음부터 병아리가 될 때까지 버텨야 돼.
그러니까 알 하나에다가 영양분을 이렇게 가득 넣어주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요리 재료로 쓰이는 거고.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그래서 여자들은 이게 태아 때 이 난자를 약 500개 정도 미리 만들어요. 미리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이게 각각, 자, 이 난자들이 어때요? 여기 난소라고 하는 부위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각 달마다 하나씩 나와가지고 이 50개를 다 소모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우리는 그걸 폐경이라고 부릅니다. 폐경을 겪게 되는데, 자, 한 달에 하나 쓴다고 생각해봐. 한 달에 하나 써. 1년에 몇 개 써? 그렇지, 12개 쓰지. 약 500개 이내니까는 최대, 그러면 이거 오래 쓴다고 해도 몇 년? 40년. 30년에서 약 40년 정도, 이건 개인차가 좀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30년에서 40년 동안 이 난자를 다 소모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남자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평생 만들어요. 자, 그런 얘기도 좀 해봤고, 이번에 시험에 좀 중요한 내용 해볼게요.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자,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요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1기 후기랑 2기 후기랑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1기에서 보면은 얘랑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 상동. 그리고 이가 염색체 상태 이거죠. 얘가 이가 염색체잖아. 얘가 이가잖아. 잠깐만. 얘가 이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후기 단계에서는 그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가 염색체가 분리돼. 자, 아까 이게 이렇게 분리되는 건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했잖아. 근데 이가 염색체라는 건 상동을 붙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리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상동이 분리된다는 거야. 어떻게? 서로 각각 다른 세포끼리. 즉, 자, 여기 잘 봐봐. 여기 빨간색 염색체, 짝꿍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얘기는 서로 간의 짝꿍 상태였는데 짝꿍이 분리된다는 소리야. 짝꿍이 없다는 소리야. 그렇지? 자, 그러면 아까 짝꿍을 표현하는 게 뭐라 했지? 짝꿍을 표현하는 거? EN이라고 했지. EN. 얘는 지금 염색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EN은 몇이야? 4야. 그럼 얘는 몇이야? 아직 분리는 안 됐잖아. EN 몇이야? 아직 4야. 그렇지. 여기 EN 아직 4야. EN은 4야. 자, 근데 여 세포를 그러면 염색체를 표현했을 때 지금 분리가 되는 중이죠. 그러니까는 EN은 4에서 어디로 진행하고 있다? N은 2라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돼. EN은 2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하면 EN이라는 말은 짝꿍끼리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단순히 짝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얘 지금 짝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잖아. 빨간색 둘이 있어야지 짝꿍이잖아. 즉 짝꿍이었던 상태였는데 짝꿍이 아닌 상태로 지금 분리당하고 있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래서 되게 한다고 학생들이. 여기 선생님 EN 이게 두 개니까는 짝수니까 EN은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준이? 그렇지. N은 2라고 해야 된다고. 이게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N은 지금 얘가 짝꿍으로 구성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 이건 그거의 염색체의 총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짝꿍, 즉 상동이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라는 거고, 이거는 그랬을 때 그 녀석들의 개수는 2개입니다 라는 뜻이야. 따라서 얘는 N은 2에는 4에서 N은 2로 지금 분리당하고 있다, 감수가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얘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모세, 얘 뭐라고 표현해? 그렇지, 얘 N은 2야. 서윤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얘도 얘는 2야. 짝꿍 없어. 자, 이서윤이 그럼 얘는 뭐라 해야 돼? 하나, 둘. 그렇지, 얘도 얘는 2. 얘는? 그렇지, N은 2. 얘는? 그렇지, 얘도 얘는 2야. 얘는? 잘했습니다. 다 얘는 2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 건지 잘 이해하도록. 선생님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싶긴 하지만 지금 시간상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고 숙제는 오늘 배운 데까지 하면 되니까 33페이지까지 하면 돼. 자, 근데 여기 18하고 19페이지 있지? 여기 이 부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시험에 나와. 세 문제 나오거든. 시험에 생식세포 그러니까 정자 난자 차이랑 수정과 발생이랑 그리고 태아의 발생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읽어보시고 뒤에 문제까지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숙제는 33페이지 가지고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빠이.